안녕하십니까. 4강 파워포인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액자를 만들어 봤죠? 자, 파워포인트로 액자 만들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도형에 파워포인트 하얀색 도화지에 도형을 넣었어요. 그 도형 안에 그림 색깔 대신에 그림을 채워서 사진처럼 넣었고 사진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사진 테두리를 만들고 그림자 효과를 주고 또 입체 효과를 줘서 액자처럼 만들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 파워포인트 이걸로 실행을 했었죠? 저장된 파일은 여러분 바탕화면에 본인 명의의 폴더, 본인 명의의 파워포인트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저장할 때 파일의 경로, 파일 이름 확인해서 만들기로 했었죠. 3월 8일 날부터 만들기 시작한 파워포인트 작업물입니다. 자,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지난 맨 처음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바로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보시면 슬라이드, 이 하얀색 도화지를 슬라이드라고 불러요. 이 하얀색 도화지 첫 번째 장에 연습으로 만들었던 거, 두 번째 장에 우리가 액자처럼 만들었던 거, 결과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수업 마지막 시간쯤에 끝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단축키를 알려드렸는데 컨트롤 S라는 단축키였어요. 이게 저장한다는 단축키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저장을 할 때는 파일 탭에 가서 파일 탭 클릭, 그래서 저장이나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저장 기능을 이용했는데 이 단축키를 이용하게 되면 클릭하지 않아도 키보드로 바로 저장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장하는 단축키가 어디 있느냐면 여기에 보시면 컨트롤 키가 여기 있어요. 키보드에 컨트롤 키 위치가 여기 있고 S키는 여기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컨트롤 S. 자, 이 단축키는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쓰이는 전 세계 공통적인 단축키예요. 이거는 외워두세요. 네, 컨트롤 S. 키보드에서 위치 다 찾아보셨죠? 좋습니다. 자, 컨트롤 S 외우세요. 이거는 또 알려드릴 건데 우리 저장하는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그 저장할 때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컨트롤 S 다 외우셨죠?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S. 그래서 작업물이 있으면 수시로 컨트롤 S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작업물이 나중에 컴퓨터가 멈춘다던가 했을 때도 내가 저장한 시점 이후로는 꼭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누른 다음에 S 키를 눌러주게 되면 자, 화면 보세요. 내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S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 누를 때마다 마우스의 모양이 모래시계 모양으로 잠깐 변하죠. 저장했습니다 라는 표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네, 장보현님 안녕하세요. 저희 이 액자로 만들었던 내용 한 번 더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나머지 수업을 진행할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님, 안 들리시나요? 단톡 말씀이 없으셔서 지난 시간에 강의는 혹시 필요하시다면 여기 단톡방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복습이 필요하시다면 간단하게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워드아트 기능을 이용해서 내용에 글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쁘게 액자를 만들었죠? 그 액자 밑에 어떤 사진인지 제목을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글씨를 쓸 수 있는 기능인 워드아트 기능입니다. 자, 워드아트 기능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 이용 중이죠? 자, 두 번째 밑에 세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 거예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만드시는 방법은 자, 두 번째 있는 작업물을 클릭하세요. 이 슬라이드 부분을 클릭하세요. 지금 테두리가 주황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여러분도 선택되셨나요? 자, 세 번째 종이를 만들 거예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엔터 키. 자, 이렇게 하얀색 세 번째 종이가 만들어졌나요? 1분입니다. 알림을 들으려면 휴대전화의 알림을 따라서 알림 액세스를 사용 설정하세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엔터 키 여기 있죠? 이 키를 누를 거예요. 엔터 키 한번 찾아보세요. 엔터 키 위치. 네, 엔터 키 다 찾으셨죠? 자, 엔터 키 유념하시고 우리는 슬라이드를 먼저 클릭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 장에 있는 이 하얀색 종이 클릭하면 이 테두리가 저처럼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표시되었죠. 선택되었습니다. 선택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슬라이드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 알려드린 엔터 키를 탁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두 번째 슬라이드 클릭, 엔터 키. 네, 여기까지 오셨나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종이가 작성되셨죠? 세 번째 종이에 생성이 된 모습을 보니까 자동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글상자 두 개가 있어요. 우리 글상자는 지금 시간에 필요 없으니까 우리 글상자 지우는 방법 다 알고 계시죠? 자, 글상자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테두리 가의 부분을 마우스로 정교하게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점점 파선 처리로 된 테두리인데 선택을 하면 직선으로 전체 글상자가 선택이 됩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글상자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 지금은 글상자가 선택이 되었을 때 보니까 직선 처리가 되어 있고 선택이 안 된 아래 글상자를 보면 파선 처리가 되어 있죠. 자, 글상자가 이렇게 직선이 되도록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세요. 글상자 클릭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글상자를 지우는 방법. 우리 키보드에서 어떤 키를 눌렀었나요? 자, 키보드에서 삭제하는 키, 삭제하다라는 뜻의 딜리트 키를 이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엔터 키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딜리트 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잘하셨어요. 자, 딜리트 키 다 찾으셨죠? 우리가 글상자를 클릭해서 선택한 상태이면 직선 처리로 글상자를 확인할 수가 있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해당 글상자는 지워집니다. 아예 삭제 처리가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글상자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첫 번째 글상자 테두리가 어때요? 직선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변 또는 모서리마다 하얀색 동그라미, 조절점이 생성되어 있어요. 자, 이 글상자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얀색 조절점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자, 아까 알려드린 딜리트 키 입력. 네, 하얀색 글상자 여기 윗부분에 있었던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글상자 삭제 처리됐죠?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에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글상자도 삭제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테두리 부분을 정교하게 클릭해 주셔서 직선 처리가 되었는지, 이 글상자가 선택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자, 클릭. 자, 직선 처리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 입력, 네, 다 삭제 처리가 되어서 하얀 예쁜 도화지가 되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가 지금 하얀색 아무것도 없는 처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죠? 좋습니다. 자, 워드아트 기능을 입력해 볼게요. 워드아트라는 거는 글씨를 어떤 모양이 있어서 그 모양에 맞춰서 내가 글씨를 예쁘게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워드아트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세 번째 있는 삽입 탭 눌러줍니다. 삽입 탭 클릭. 자, 기본값 홈 탭 바로 옆에 있죠? 삽입 탭 클릭. 삽입 탭 클릭. 자, 홈 탭이 선택되어 있는 화면인데 여기 안에 내용은 홈 탭에 있는 내용이고 삽입 탭을 클릭해주면 여기 안에 내용이 달라지겠죠?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화면 전환해서 삽입 탭 선택. 자, 삽입 탭이 선택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여기 오셨죠? 좋습니다. 자, 삽입 탭에서 화면, 지금 제 화면 가운데에 보시면 여기에 가라는 글자가 있어요. 가라는 글자가 있는 모양의 워드 아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워드 아트 기능 키예요. 지금 가라는 글자가 약간 기울어서 예쁘게 들어가 있죠. 이런 기능을 써볼 거예요. 자, 워드 아트 버튼 찾으셨습니까? 자, 워드 아트 버튼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워드 아트 클릭. 자, 클릭해 보셨나요? 가라는 워드 아트 부분을 클릭하니까 이렇게 바로가기들이 나왔어요. 확인되시나요? 네. 글자들의 다양한 서식과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따로 여러 가지를 만져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식들과 효과들이 따로 보여요. 그래서 이 워드아트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맨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A 있죠?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A. 자, 이 A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워드아트 기능에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A 클릭할게요. 확인하셨죠? 자, 화면 전환해서 저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전환해서 클릭. 두 번째 A 클릭. 자, 그러면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라는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밑에 A라는 글자 견본에 그림자 효과가 있었잖아요. 이 내용도 똑같이 아래에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씨를 여기에 내용을 바꿔서 적어주면 그 글씨도 효과가 들어갈 거예요. 자,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라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클릭. 자, 화면 전환해서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안에 들어가 있죠. 자, 마우스 커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이 부분은 여러분 키보드에서 여기 글씨 지우는 키 있죠. 백스페이스 키, 2호 키를 눌러주어서 글씨를 지워주도록 할게요.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이 내용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남은 빈 글 상자가 되고 이 상태에서 글씨를 아무거나 입력해 보세요. 자, 밑에 부분에 그림자 효과 자동으로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네. 혹시 글 상자를 지우시다가 잘못해서
빈 공간에 여백을 클릭해 주게 되면 아까 입력되었던 그 워드아트 기능이 들어간 부분이 아예 안 보이게 처리가 됐어요. 찾으려고 해도 마우스로 선택을 잘 해줘야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때 글씨를 바로 못 찾을 경우에는 자, 컨트롤 A 눌러주게 되면 이 도화지 안에 있는 모든 객체, 글 상자, 뭐 그림 파일, 이미지 파일, 뭐 도형 전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단축키가 뭐였냐면 자, 컨트롤 A라는 단축키입니다. 방금 알려드린 단축키는 컨트롤 A인데 A라는 거는 all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왔어요. ALL, all이라는 영어 단어. 전부 다, 모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A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 빈 화면에 있는 숨어있는 모든 객체를 다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다음에 A키, S키 바로 옆에 있죠. A키가 여기 있습니다.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A키를 선택해주면 전체 모든 것을 선택해주는 단축키예요. 자, 다시 한번 컨트롤 누른 상태로 A키. 그래서 우리 아까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글상자, 워드아트를 입력했는데 안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글씨를 지워주니까 내가 요 여백을 클릭할 경우에는 그 글상자가 안 보이게 돼서 입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구분이 잘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방금 알려드렸던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서 숨어있는 객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종이 클릭해서 아까 워드아트 기능이 있었던 객체를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신 상태로 A, 컨트롤 누르신 상태로 A. 자, 여기에 숨어있는 객체 찾으셨죠? 자, 워드아트 기능이 입력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이거는 커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글자를 입력하면 입력이 되지 않아요. 이 커서 빈 공간, 네모 사이 안에 글 상자 안에 마우스로 더블 클릭 따닥 하셔서 커서를 입력하셔야 돼요. 커서를 넣어 두셔야 돼요. 이 글 상자 안에 글씨를 쓸 때 이 막대기가 까만색 긴 막대기가 반짝반짝하죠? 그 막대기를 커서라고 부르는데 자, 더블 클릭 따닥 하셔서 글씨를 입력하시면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까만색 막대기가 커서예요. 자, 그래서 이 글 상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액자 밑에다가 이 액자 사진 안에 대한 그 설명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단풍 사진이기 때문에 아래 밑에 단풍 여행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쓸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 세 번째 장에다가 연습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습이 끝나면 두 번째 장으로 가서 여기에다가 글씨를, 제목을 써줄 거예요. 워드아트 기능으로. 자, 지금 처음에는 우리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통 음식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전통 음식. 네. 자, 전통 음식을 쓰고 전통 음식 하나, 둘, 네. 전통 음식을 쓰고 나서 커서가 안에 입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 음식 입력되셨나요? 전통 음식, 전통 음식. 자, 입력 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 워드아트 기능인데요. 워드아트 기능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커서가 글 상자 안에서 있는 상태죠. 반짝반짝하고 있죠.
그런데 이 테두리 부분을 직선 처리가 되도록 테두리 부분을 예쁘게 선택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직선 처리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고 해서 새로운 탭이 생성됐습니다. 자, 글 상자 방금 입력한 이 워드아트 기능에 관련된 서식들이 여기에 새로 생성이 된 거예요. 자, 서식 탭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워드아트를 직선 처리가 되도록 선택하신 다음에 자, 위쪽에 보시면 서식 그리기 도구 탭이 생성되었어요.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보시면 우리가 워드아트 기능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죠? 이 그룹 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된 워드아트에 다양한 서식을 조금 더 변화를 줘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아래 세 번째에 있는 텍스트 효과라는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효과 있나요? 네, 눌러볼게요. 텍스트 효과 클릭. 그러면 이렇게 바로가기들이 보여요. 보셨어요? 자, 여기에서 세 번째, 맨 마지막에 있는 ABC 변환이라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사 효과는 들어가 있어요. 우리 글자 밑에 이렇게 그림자 효과처럼 들어가 있죠. 전통 음식이라고 입력을 한 밑에 부분에 여기에 반사 효과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반사 효과에 더불어서 맨 아래에 있는 텍스트 효과 ABC 변환 밑에 여기 밑에 내용들을 확인해 볼 거예요. 한번 볼게요. 텍스트 효과 클릭. 자, 바로가기들 중에 맨 마지막 ABC 변환이라는 부분 있죠? ABC 변환 보셨나요? 자, 볼게요. ABC 변환 밑에 옆에 생긴 바로가기들 보니까 카테고리가 변환어순, 모양, 휘기 이렇게 있어요. 자, 휘기 밑에 네 번째 효과 있죠? 네 번째 효과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과 클릭. 화면 확인되셨나요? 자, 네 번째 효과 클릭 한번 해줄게요. 텍스트 효과, 변환, 휘기. 자, 이 글자들마다 이 휘기의 모든 휘기가 조금씩 모양이 다르죠. 이 휘기 밑에 있는 내용들마다 다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전 시간에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고 그 위에 가만히 두면 그 효과에 대한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효과의 이름은 다시 한번 클릭. 네, 삼각형이라고 나오네요. 삼각형. 역삼각형. 네. 클릭해주면 아까 일자로 있었던 입력된 글자가 예시의 글자처럼 이렇게 역삼각형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신 거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자, 컨트롤 S 저장하는 단축키였죠? 키보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컨트롤 S 키보드에서 컨트롤 S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S키를 눌러주는 거예요. 컨트롤을 먼저 누른 상태에서 S.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세 번째 우리 전통 음식이라는 워드아트 기능을 입력한 부분까지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여기서 연습을 했으니까 다시 두 번째 장의 액자 부분, 액자가 입력된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아래쪽에 워드아트 기능으로 우리 제목을 써줄게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해 줍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선택, 두 번째 슬라이드 선택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아래쪽에 여기에 슬라이드 이 액자에 관련된 제목을 써줄 거예요. 아까 살펴본 워드아트 기능으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워드아트를 입력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워드아트를 넣는 거니까 삽입 탭으로 가야 되죠. 자, 삽입 탭 세 번째에 있는 삽입 탭 확인해 주세요. 자, 지금은 안에 있는 내용이 홈과 관련된 홈 탭의 내용인데 삽입 탭을 선택해 주셔야 되죠. 세 번째 있는 삽입 탭 선택합니다. 화면 전환해서 삽입 탭 선택. 자, 삽입 탭을 클릭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이 안에 내용들이 저와 같습니까? 그렇죠? 삽입 탭을 선택하셔서 저와 똑같은 내용으로 안에가 바뀌었죠? 좋아요. 삽입 탭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가운데쯤 보면 이렇게 글자가 살짝 기울여져 있는 워드아트 버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워드아트 버튼 찾으셨습니까? 아, 좋습니다. 자, 워드아트 기능을 이용해서 제목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워드아트 버튼 선택해 주세요. 워드아트 버튼 선택. 워드아트 버튼 선택. 자, 우리는 이번에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워드아트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본인이 원하는 워드아트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보세요. 선택되셨나요? 자, 저는 이거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워드아트를 넣도록 할게요. 저 이거 말고 이걸로 할게요. 그 위에 이걸로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워드아트 클릭. 나오는 바로가기들, 예시들 중에 저는 세 번째 있는 A,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있는 A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아까 전통 음식을 입력할 때처럼 동일하게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라는 글상자가 생성되었어요. 여기 안에 저는 이 이 액자와 관련된 단풍 사진과 관련된 제목으로 단풍 여행이라고 지을 거예요. 단풍 여행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이 위치가 사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줄게요. 아래로 내리시려면 이 글상자를 선택하셔서 직선 처리가 되어야 돼요. 지금 점점점점 파선 처리가 되어 있죠? 이거를 마우스로 이 테두리를 예쁘게 선택하셔서 직선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클릭. 이렇게 직선 처리가 되었죠? 직선 처리가 되면 내가 여기 글씨를 쓰고 나서 여기에 커서가 반짝반짝 하고 있었을 건데 그 커서가 사라지게 돼요. 이 글상자를 선택해 주면 안에 커서는 사라집니다. 자, 직선 처리로 제목 부분, 워드아트 부분 선택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위치를 아래로 내려주기 위해서 테두리 부분에 마우스를 한 번 더 가져가 보세요. 클릭하지는 말고 테두리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신 상태에서 클릭. 그다음에 손 떼지 말고 밑으로 내려주세요. 주르르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 위치를 다시 아래로 재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테두리 부분이 직선 처리가 되어 있죠. 커서가 있나요? 없죠. 이 도형이 글상자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이 상태에서
글씨를 밑으로 내려주기 위해서 마우스로 다시 한번 이 테두리 부분 직선으로 선택된 어느 테두리든 다 괜찮아요. 테두리 부분을 마우스로 정교하게 가져가서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손 떼지 않고 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가져온 모습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수업 잠시 멈췄다가 5분 있다가 다시 한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했던 내용 컨트롤 S 눌러서 수시로 저장하는 거 아시죠? 컨트롤 S 누르셔서 저장하시고 5분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10시 45분이니까 50분에 뵙도록 할게요.